네, 이란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재반격 여부가 확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중동 상황을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동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주 이스라엘 대사도 지내셨고 주 팔레스타인 대표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현재 중동 상황을 누구보다 잘 분석하고 계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란이 보복 공습을 진행을 했고 이스라엘이 과연 재보복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하고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란이 예. 이번 공격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고 제한적이고 또 미국이나 터키 등을 통해서 상당히 조율을 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상당히 앞으로 확전이 돼서는 곤란하겠다라는 것도 이미 이란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격 이후에 대통령을 통해서 또 주 유엔 이란 대표부를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가 이미 나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하마스 전쟁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란의 개입을 막으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모두 확전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현재 한쪽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제하라는. 예. 또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내각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현재의 내각은 상당히 극우 정당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당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현재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 양쪽에 강경으로 가야 되느냐 자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순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란이 과연 미국의 그 뜻을 완전히 거스르면서까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연 재보복에 나설까? 물론 재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미국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공은 이스라엘로 넘어갔고 이제 이스라엘 내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뉴욕타임즈 보도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좀 보복 공격을 강경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후에 이를 철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요구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스라엘은 외교 안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 미국의 그 의견을 존중은 하겠지만은 거기에부터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방위 조약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초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만약에 군사적인 조치를 할 때 자기들이 판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동맹관계, 그 상호 방위 조약은 체결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양국 간에는 동맹 이상의 관계, 맹방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자체적인 판단을 할 건데 지금 현재 내각의 구성에서 보면은 전체 120석 중에서 32석을 리쿠드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 당이 차지하고 나머지 29석에 대해서는 극우 정당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극우 정당의 의사를 반해서 이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만둔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정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매우 지금 현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한 고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대사로 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네. 네타냐후 총리가 보류한 건지 아니면 잠시 좀 유보하고 또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건지 어디에 좀 무게를 두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의 대통령께서 이제 또 발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재보복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확전으로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런 또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재공격을 하는데 그 수위를 상당히 조정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미국의 만류에 따라서 이번 재공격은 그만두는 거. 그 두 개의 시나리오가 대규모 재공격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올해 11월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좀 이스라엘의 입장, 앞으로의 움직임 등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재보복에 나서면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명확히 밝혔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중동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라고 보세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대선이 뭐 가장 지금 현재 급박한 문제이고 예. 본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권자들 중에서 소수 민족들은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지하는 중에서 유대인 그룹도 있고 또 아랍 그룹도 있습니다. 근데 아랍 그룹이 여태는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이번 선거에 있어서 특히 지금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그 지지 기반이 점점 무너진다는 그런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예비 선거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 지지 세력을 다시 결집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상대편의 유대인들의 그 지지도 굉장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유대인들의 지지가 대단히. 예. 또 그것도 또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아마도 지금 현재 이 정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라앉혀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의 연장선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제5차 지금 중동 전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확전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시나리오는 예. 결국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재공격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재공격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그대로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란이 여기에 대응을 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점점 그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것으로는 저로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 있고 또 이란의 의견도 또 거기에 부합합니다. 단지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과연 그렇게까지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전선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스라엘 입장에서 출구 전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공습을 놓고 이란 입장에서는 명분도 없고 좀 실리도 얻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로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네, 실제로 이번에 약 350기에 달하는 드론하고 미사일이 들어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99% 정도 지금 요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피해도 굉장히 극소하고 지금 현재 부상자가 한 사람 나왔다는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로서도 사실상 또 다른 출구 전략이 필요할까라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히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돔이라든가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난번에 10월 7일 날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또 상당히 잘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뚜렷한 출구 전략이 없어도 되고 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다시 그 세계의 관심은 가자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 라파에 이제 공격을 하겠다고 했던 네타냐후의 이 약속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하는 그 문제로 아마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거라는 말씀인데 지금 전반적인 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난 관계에 대해서 많이 주목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양국이 좀 대리전 양상의 성격을 띄워왔는데 이번에는 본토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본토까지 공격한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작년 10월 7일이죠. 이란은 직접적인 개입을 굉장히 자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아 벨트, 그러니까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있고 예멘에 후티 반군이 있고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에 또 시아 계열의 그 민병대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간접적인 이제 지원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이제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 영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볼 때 치해 법권 지역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안정을 보장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게 외교 공간이라는 모습만 겉으로 띄었을 뿐이지 그 실제로는 그게 이란의 군사 지휘소였다. 그래서 공격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13명의 그 사망자 중에서 약 7명 내지 8명이 군사 지휘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으로서는 이것은 자기 영토를 침범당했는 것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으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어 온 것으로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10월 이후로 지금 6개월 넘게 가자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벌써 이제 7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장기간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로서는 10월 7일 날 기습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1,200명이 그냥 거기서 죽고 3,300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한 250명 정도가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그러면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마스를 완전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그 전선 라파 국경인데요. 그 가자와 이집트 국경에 있는데 그 도시에 지금 현재 약 140만 명 정도가 피난을 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로서는 하마스 군사 지휘관들이 그 라파의 땅굴 속에서 지금 현재 은신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요. 민간인 희생자가 너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로서는 그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준비하는데도 1개월 이상이 걸릴 거고 또 작전을 수행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전쟁을 끝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사께서 어쨌든 이스라엘을 주재하고 계실 때도 이런 크고 작은 충돌은 계속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이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인 재앙에서 서방대 이란 전선으로 돌리는 좌충수가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해석도 또 가능한 겁니다. 사실상 전쟁 시작부터
이란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자제해 온 흔적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사평론가들에 의하면은 예. 네타냐후의 국내적인 입지를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로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전쟁을 계속 연장시켜 나가면은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그대로 연장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란을 직접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이란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라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지가 바로 외교 공간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을 공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